네, 내일장에 대한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쪽도 있고 와, 이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가네 놀라움을 주고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열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계속 치고 가고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꼭 삼성전자는 예고 없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일단은 올라는 가는데 예. 사실 이게 좋아해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또 여기서 사야 되나 혹은 이제 갖고 있으신 분들은 팔아야 되나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한국 시장 특성상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같이 끌어올리면서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보시면은 조선 쪽 두들겨 맞고 있죠. 그다음에 방산 쪽 예.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화장품들도 다 좋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쪽에서 지금 다 고꾸라지게 되면서 기존에 올랐던 섹터에서 돈이 빠져서 반도체를 흘러가게 되는데 이게 과연 지속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사실 불투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수가 꽤나 많이 올라온 편인데 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은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닙니다. 즉 이제 제일 예민한 쪽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예민한 지표 사이에서 꾸준히 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정말로 들어오지 않는 시점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제외하고는 기술주들 혹은 이제 지수와 연동이 되어서 지수가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정말로 좀 짧게 끊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전만큼의 대세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일단은 무언가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반도체 종목 중에 큰 종목들은 올라오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또 기술주들 혹은 이제 반도체 내에서 그 작게 짤막짤막한 섹터가 있는데 뭐 유리기판이 될 수도 있고요. 액침 냉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CXL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반도체 AI 테마성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우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꽤나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지만 그 안에서 온도차가 꽤나 다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술 특히 이제 뭐 지수와 연동된 종목들은 비중 축소, 그다음에 그 외에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이 몰릴 수 있을 만한 테마주, 반도체 테마주에서는 여전히 조금 더 기회를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전처럼 다 같이 손잡고 우르르 가는 반도체 장세는 아니더라도 세부 섹터에 잘만 집중을 한다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섹터는 어딘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추가 시세 후보군 통해서 좀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인데요? 유리기판? 네, 갈 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예. 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바닥이 더 뚫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추가적인 기술력 혹은 이제 신규 이제 좀 이제 AI를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기술에 대해서 시장을 좀 환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당장 유리기판 쪽 대장 중인 SKC의 유리기판 관련 매출이 한 3분기 정도에 처음으로 찍힐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 첫 매출이 찍히면 한 번 정도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엔비디아가 블랙의 울트라에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 충분히 시장에서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대부분 차트들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위에서 상단을 찍고 내려와서 한 두세 번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 진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시세가 가파르게 붙는 종목을 좀 굳이 보자라고 하면 피롭틱스가 그래도 상한가 이력들도 다소 포착이 되고요. 거래량이 붙었을 때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피롭틱스를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내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보여줬던 대장주의 역할, 그다음에 SKC와의 협업과의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특징주 붙어서 아마 시세 분출은 충분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피롭틱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리기판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보유한 종목군들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여부들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 유리기판은 아마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특징주 꺽쇠 붙고 재료 노출 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 피롭틱스 언급 주셨고요. 자, 오늘 시장이 사실상 예상 지수는 플러스권 지금 나타나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진 거라고 보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시장처럼 보세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사실 기존, 그러니까 신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예.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2,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거의 2%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포착되지 못했던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 더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명확했었는데 지금은 주도 섹터가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즉 어떤 것을 잘못 고르면은 그 다음날 10%, 15% 하락이 나오는 시장, 즉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돈이 몰리고 있는 이제 정책 테마 이슈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오를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안에서 떨어지고 있는 주도 섹터 내에서의 한번 트레이딩과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안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단부에서 매번 좋은 자리를 주니까 그때 가서 매수하시고 위에 또 상단 가면 매도하시는 전략, 즉 카멜레온 전략을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색깔 이시 혹은 색깔 없이 수익을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좋은 자리, 신뢰도 있는 구간에 오면은 들어가고 그리고 팔자리에서 파는 정말 이런 매수 매도 전략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지수로 색깔을 본다면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 예상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체결가를 구성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오후장 들어서 완전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은 TLB 쪽이고요. 삼성전자와 연결고리 있는 종목들, SNS텍이라든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함께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확실히 대장주가 튀어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올라가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5천억 원 가깝게 순매수세가 포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팔던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전기전자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은 오르는데 사실상 방산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힘이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실 다른 쪽 연결고리 있는 쪽은 올라갑니다. 사실 이쪽은 반도체가 더 많이 묻어 있는 거고요. 드론 쪽이 더 많이 묻어 있는 쪽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쪽은 큰 종목이죠. 투경과 함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협상에 대해서 사실상 좀 기대감 급물살을 탔다라는 재료와 함께 조정의 빌미가 되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의 시작점이 되어주고 있는 것인지 판단을 낳게 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현대로템이 13.72%에서 현재 종가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시스템도 MSCI 편입 이슈가 함께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9% 가깝게 내려간 자리에서의 현재 종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회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저점을 어디까지 만드는지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과 함께 올라섰던 쪽이 사실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있어서의 협상 기대를 부추기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권 하지만 방산 대비해서는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역시나 함께 동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인지 일부 빠져나간 것인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플러스권이 또 나타나고 있는 쪽은 인공지능 관련주였는데 사실상 폴라리스 오피스가 4% 가깝게 좀 빠져 있기는 하네요. 오늘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종목에 있어서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좀 플러스권이 잘 나타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 한 후보의 캠프에 참여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현재 상한가 자리를 잘 유지를 시키고 있고요. 크라우드웍스는 상한가 도전하는 구간까지 갔었다가 현재 21%대에서 현재 구간 종가 형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붙은 쪽 계속 강하고요. 흐름 나오네요. AI는 여든 야든 상관없이 지금 정책 우선순위에 와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주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건설이고요. 살펴보셨다시피 현대건설은 원전도 묻어 있다라는 거 아시죠? 또 하나 묻어 있는 쪽이 대우건설인데요.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고 대우건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GS건설까지 움직이면서 정책 기반한 부분들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건설 쪽에도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건 쪽도 움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5일에 튀르키예에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게 되면서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SY 스틸텍이라든지 전체
우진건설 로봇, 대동기업 대표적인데요. 흐름 나오고 있네요. 큰 종목들까지 움직입니다. 과연 추가 움직임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는 잘 봐야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선물 시장 외국인 플러스 순매수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모두 양대 시장은 플러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0.95% 상승하면서 2,600선을 회복하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0.36% 올라가면서 725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이제 연휴가 없기 때문에 길게 느껴질 한 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했지만 우리 증시는 오름세로 오늘 장중 내내 빨간불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 더 탄력적인 흐름, 삼성전자와 함께 갔습니다. 특히 2,6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했는데요. 지난 3월 27일 이후에 46일 만에 2,600선을 탈환했습니다. 2,607선에서 강하게 1% 이상 상승하며 마감된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름폭을 조금 더 키워서 0.4% 정도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수급도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먼저 거래소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에 더 탄력을 보탰습니다. 2,500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외국인들은 100억 원 정도 팔았고 개인들은 3,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에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도 많이 샀는데요. 1,0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좀 샀고요. 기관은 소폭의 매수 정도, 개인들은 양시장 모두 다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3,0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 상황 훑어봤고요.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겠습니다.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는 머니맵인데요. 우선 하나씩 좀 봐야 될 텐데 반도체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투톱 모두 다 상승불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우선은 지금 디램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의 호재가 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무려 5%가 넘는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해서 쭉쭉쭉 올라갔는데 엔비디아가 중국용 AI 칩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공급 수혜 기대감으로 좀 연결이 됐습니다. 내일까지도 이 시세가 이어질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올라간 가운데 오늘 한미반도체도 7% 넘게 올라갔고요. AI용 기판 관련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각각 7%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IT 반도체 쪽이 빨갛게 물들어 있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주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확인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를 앞둔 가운데 5% 가까이 올라갔고요. 여러 가지 기대감을 함께 가져가면서 오늘 2차 전지주와 자율주 행차까지 올라갔는데요. 셀 3사도 모두 다 오름세,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4% 넘게, LNF도 5% 이상의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의 부진이 좀 아쉽죠.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 넘게 밀렸고요. 셀트리온도 4% 가까이 하락했고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HLB까지 모두 다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잘 갔던 미용기기 쪽이죠. 클래시스와 휴젤, 파마 리서치까지 낙폭이 좀 큰 모습, 특히 클래시스는 8%가 넘게 밀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인하 행정명령 서명을 앞둔 가운데 아무래도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자동차 쪽도 강한 빨간불 확인됩니다.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3% 넘게 올라갔고요. 나머지 부품주까지 온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증권주는 최근에 신고가 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오늘 금융지주사들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조선사들은 오늘 좀 내려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HMM은 6%가 넘는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게임주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었는데 오늘 펄어비스가 7%가 넘는 차익실현 물량도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과 원전 등등의 모멘텀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7%가 넘게 올라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3%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잘 갔었던 방산주들 오늘은 다소 쉬어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에 대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재건주가 올라갔고요. 방산주가 다소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머니맵 좀 훑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7,600원이라는 종가를 기록했네요. 그동안 행보하다가 오늘은 시원하게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2위권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고 3위에는 삼성중공업 오늘 2% 가까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아무래도 상한가에 위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줄곧 이 상승권에 랭크가 되었었던 정치인 테마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뒤를 이어서 현대로템과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방산주도 오늘 좀 쉬어가는 가운데 특히나 현대로템이 13%가 넘게 밀린 점 확인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7% 넘게 올라가면서 거래대금 상위권에 이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 차지하고 있는 로켓 헬스케어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34% 급등으로 마감됐고요. 엑스페릭스 21%대 급등, 그리고 우듬지팜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지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LK삼양 등등의 대다수의 종목들, 폴라리스 AI까지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서 오늘 시세가 급격하게 났다라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실리콘2가 오늘 5% 가까이 하락했는데 2위 차지하고 있고요. 포바이포, 크라우드웍스 등등의 AI 관련주들 오늘 시세가 강했습니다. 마음 AI까지 이름 올리고 있고요. 우듬지팜 여기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짚어드렸고요. 월요일장 마감 현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와, 삼성전자가 5% 오르다니. 근데 아까도 얘기 나눴다시피 사실상 지금 뭔가 확실하게 포지션을 정하기에는 좀 더 확인할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 주셨으니까요. 오늘 하루의 움직임에 크게 놀라지 않고요. 저희는 다음의 전략을 더 자세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 내일장 공략 섹터를 유망하게 보는 쪽 찾아와 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거래대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건 맞잖아요. 그럼 뭘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코스닥 쪽이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네. 상한가를 찍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종목이나 새로운 sek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종목과 섹터들이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엄청나게 단발적이지만 굉장히 강했던 조정을 마치고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정책이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마찬가지로 인맥주와 정책도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대선 주자가 공식 등록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맥주의 흐름은 아마 재미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이쪽에서 출회가 되어 정책주로 이동하는 구간이 아마 이번 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같은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토론회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아마 조금 코스닥 정책 테마주가 재밌는 내용으로 혹은 이제 굉장히 짧지만 강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조건 완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또 적당히 또 줄 때 잘 먹어야지 또 음봉의 마법에 또 속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세를 붙여서 잘 파야 돼. 음봉이 출하기 전에 꼭 잘 파셔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알려드린 내용 정책주 공통 정책주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저출산 관련주나 혹은 이제 일자리 관련주 그다음 마찬가지로 좀 실버 산업 관련주나 혹은 이제 지방 균등 발전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순환이 계속 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 어떤 종목 위주로 보시는지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탑픽 종목이고요. 말씀 주셨던 가운데 교육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교육도 또한 이제 공통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야 모두 AI 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추진에 따라서 이제 아마 계속적으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류의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관련된 교육주들이 인맥주에 얽히게 되면서 조금 이탈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남은 교육주들이 몇 개가 없는 가운데 그래도 성장성과 차트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현재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제 매년 20%의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래도 내부에서 꽤나 탄탄한 기업들, 그래도 적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테마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성장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디지털 교과서 관련 이제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아무래도 대선 주자들의 계속적인 발언, 이제 하루 걸로 하루 나오는 이제 순환매 가중에 더 오르는 섹터를 고르게 되면
때문에 이쪽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매수가는 이제 16,400원에서 500원 사이 좀 왔다 갔다 구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음봉에 한 번 정도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목표가로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19,000원대, 19,500원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장대 양봉 나오기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14,9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정책 모멘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즐기시고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 주신 것 같은데 잘 들어가서 잘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양한 세부 정책주에 있어서도 기회는 계속해서 노려가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꼭 힌트 얻어가시죠. 자,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에 대한 승리 전략도 꼭 다양하게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